안녕하세요. 도도두의 두입니다. 오늘은 프리어블시에 새로운 통화를 추가하는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통화를 추가하는 건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저기 좀 만지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위키에, 여기 이 위키에 보시면 1.5 통화 추가하기 페이지를 넣어 놨는데요. 여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도 같이 촬영하고 있으니 차근차근히 잘 따라해 보시고 그런데도 헷갈린다. 그러면 언제든 도도두.official gmail로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를 왜 굳이 추가를 해야 될까요? 여러 나라의 고객들과 거래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통화로 입금이 들어오고 저희가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원화로 전부 다 환산해서 한눈에 보고 싶다. 그런 니즈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시되어 있는 환율을 매일 반영을 해서 뭐 이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기능은 없고, 그래서 매달 좀 참조할 만한 그 원화 가격을 직접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통화를 추가했을 때 매달에 그 원화 가격을 입력할 칸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칸을 먼저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가 정보에 새로운 통화에 대한 옵션을 추가할 건데, 단가 정보는 쉽게 말해서 수달로급.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나 재화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얼마에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지금 이 프리어블 C에선 통화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에 어떤 통화로 제공을 하고 있다의 옵션이 새로 추가된 것이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통화 옵션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업 정보인데 고객과 일을 같이 하기로 거래를 하고 그 돈이 그래서 원화로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원화 수주액을 계산하는 수식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또 수정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는 청구 정보. 이 청구서에 들어가 있는 이 여러 개의 작업에 각각 통화별로 얼마씩인지를 같이 볼 거고, 그래서 총 합쳐서 원화로 내가 얼마나 그 청구를 하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수식을 또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이렇게 5단계로 하게 될 텐데요. 통화를 추가하고, 단가의 옵션을 추가하고, 원화 수주에 계산하는 수식을 바꾸고, 그리고 통화별 청구액을 확인할 수 있는 또 칼럼을 추가하고, 그리고 원화로 환산하는 수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규 통화 원화 가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이드를 다 이렇게 움자를 따서 만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될 텐데 언제든지 보시고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다음에 움짤로 따라 하시기에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7월, 8월, 9월, 9월은 아직 지금 저희가 가격이 없기 때문에 10월 이렇게 돼 있는데 8월에 시작하는 작업에 대한 이제 원화 가격들이 이걸로 반영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청구서에 해당하는 것도 8월에 입금될 예정인 것들은 이제 여기 이 원화 가격으로 입금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저희가 지금 청구를 해서 지금 당장 돈을 받는 그런 프리랜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프리랜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9월이랑 10월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우선은 입금을 좀 해놓고 나중에 9월, 10월이 됐을 때 수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곁다리였고요. 이제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를 하는 건 여기 플러스를 통해서 추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속성을 복제해서 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서 속성을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위안으로 해볼게요. 1위안 원화 가격. 제가 지금 8월에 이거를 만들고 있는데요. 8월에 만들면서 뭐 7월까지 굳이 입력할 필요는 없어서 그냥 1,900원으로 뭐 그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걸로
10월까지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의 끝이에요. 다음은 단가 정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카탈로그에 새로운 통화 옵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에 미리 붙여놨는데 통화 속성을 누르시면 속성 편집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옵션에 위안은 차이니스 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 추가가 되고 여기에서 네, 그러면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2단계는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3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단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하실 때는 여기 가이드를 열어서 확인을 하시면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원화 수수액을 계산할 때는 이 수식을 바꿔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그 속성명을 클릭해서 속성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클릭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러면 좀 제가 원래 필요하지 않은 페이지가 갑자기 생성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지금은 이렇게 속성 편집으로 가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화로 보는 수식이거든요. 그래서 달러랑 유로랑 파운드가 이미 다 계산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위안을 하나 더 추가를 하는데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 됩니다. 로직이 수식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감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거기서 저기를 이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안에 대한 원화 가격을 여기서 또 바꿔줘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뀌어져 있는데요. 반드시 저렇게 바뀌는 속성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위안 이렇게 입력을 하면 왼쪽 아래에 이렇게 속성 이름이 뜨는데 반드시 여기를 클릭하셔야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안 하면 수식에서 이거를 속성명이라고 이해를 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계산을 해주지 않고 이 전체 수식이 에러가 나서 뭐 달러도 유로도 파운드도 다 하나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처럼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잘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텍스트가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텍스트가 앞뒤로 좀 삭제가, 그러니까 전부 다 변환이 되지 않고 뭐 한두 개씩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반드시 또 삭제를 해주셔야 수식 전체에 에러가 없어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3단계 끝. 그 다음에는 4단계인데요. 통화별로 청구액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러 청구액, 원화 청구액, 유로 청구액, 파운드 청구액. 그러니까 이 청구서에 각각 통화별로 얼마씩을 청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속성을 복제를 해서 위안 청구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성 편집을 해보면요. 저는 이제 위안이니까 숫자 형식을 이렇게 위안으로 보여달라 기호랑 써서 보여줄 거고 여기에서 이제 청구 작업에 파운드하고 파운드 기호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위안 그리고 차이니스 옌이었으니까 CNY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옵션에서 입력한 거랑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여기에서 이 기호는 일치한다라는 기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오타가 둘이 다르면 그 해당 옵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끝. 이번에는 5단계인데요. 5단계는 전체 청구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수식이 또 있는데요. 전체 청구액 속성명을 클릭해서 수식으로. 그러면 지금 달러 청구액이랑 원화 가격, 그러니까 달러 가격, 그리고 유로 청구액이랑 유로 가격, 파운드 청구액이랑 파운드 가격을 다 각각 곱해서 더해라. 그리고 원화 청구액을 같이 더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좀 감이 오죠. 얘를 카피하고 페이스트를 해서 저는 파운드 청구액이 아니라 이번에 위안 청구액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반드시 여기 속성에서 검색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도 위안. 이게 1부터 시작하잖아요. 1 위안 이렇게. 근데 숫자 1부터 입력을 하면 저는 좀 에러가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중간에 있는 글자로 바로 검색을 해주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위안 천국이랑 위안 원화 가격을 같이 계산을 하도록 제가 바꿨어요. 완료. 그래서 새로운 위안 통화를 추가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단가를 생성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청구를 하는 것까지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추가한 내용이 여기서 보이고 있어요. 위키에서 수정한 내용이 그 홈에 있는 원화 가격에 같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8월, 9월, 10월에 1,900원이라고 입력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가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단가는 고객 밑에 단가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저는 수박기획사에 작업 유형은 단편 영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단가는 100위안을 받는다고 해볼까요? 단위는 한 편당 그렇게 받는 걸로 보고 통화를 위안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저희가 이제 여기 코드로 생성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클립보드에 복사하셔서 제목을 수정을 해주시면 나중에 작업을 할 때 선택하시거나 할 때 좋고요. 앞에 크레용 모양이 있는데 저희가 채워주는 건 크레용 모양만 채워주시면 되고 뒤에 이렇게 자물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작업을 진행하거나 청구를 하거나 하면서 알아서 꽂히는 부분이니까 굳이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단가를 우선 생성을 했어요. 방금 저는 수박 기획사에게 단편 영화를 제공하는 카탈로그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수박 기획사에게 의뢰를 받은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태스크로 들어가서 새로운 과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작업을 생성을 할 건데 생성을 누르면 네. 여기서 지금 이제 PO는 보통 고객이랑 같이 주고받는 어떤 그런 코드가 뭔가가 있으실 텐데 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나중에 활용하시길 좋을 것 같고 지금 전 수박기획사랑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수박기획사에 있는 저의 담당자인 김 담당 씨를 선택을 했습니다. 업무 구분은 뭐 법률이라고 할까요? 메모는 할 거는 지금은 없고 작업일을 입력을 해줄게요. 종료일을 같이 추가를 해서 30일까지 입력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작업월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8월을 입력을 하셔야 그래야 아까 전에 저희가 입력한 원화 가격의 8월 가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의 기준은 작업을 시작할 때, 이제 그때 감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을 시작하는 그 작업월을 입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각자 적용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기가 비어 있으면 아까 전에 그 원화 가격을 가져올 수 없고, 그리고 저희의 수주 실적이 8월에 꽂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안 해주셔도 돼요. 자물쇠 부분은 넘어가셔도 되고 단가 코드를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수박기획사 단편 영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위안화로 한 편당 근데 원래대로 주기로 했는지 아니면 이번에 조금 더 주려나? 더 준대. 그래서 105를 준대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두 편을 작성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호를 불러와서 보기 좋게 메시지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위안으로 한 편당 그 단가로 두 편의 분량을 수주해서 나는 210 위안을 벌고 있어 라고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입력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할까요? 영화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성을 했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오늘 일할 작업 목록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는 이렇게 온 버튼을 눌러서 타임 트래킹을 하면서 그 기록을 하는 거는 그냥 잠깐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다시 오프를 눌러서 일을 마친 척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일은 했어요. 제출을, 그러니까 고객한테 제출을 하는 거죠. 이제 끝났어요. 저희는 고객에게 이 일을 작업 완료했다고 송부를 하고, 뭐 이메일로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제출을 했다고 여기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에 제출했습니까? 네. 제출을 하셔야 그 청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한 시간 기록이 완료가 됐고 저는 수박 영화를 제출을 했고 청구할 준비가 됐습니다. 청구를 하러 가볼게요. 홈에 가면 지금 잊지 말고 청구하기 예, 저희가 이거를 좀 루틴으로 만들어놔서 이렇게 매달 뜨고 있는데 잊지 말고 청구하기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얘를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청구하기 위해서 청구서 생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구서 생성을 보면 여기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는 게 이렇게 다 보여지고 있고 그 저희가 미리 생성해 놓은 템플릿으로 이제 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청구 작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작업에서 제가 방금 전에 수박 영화를 제출을 했으니까 그거를 청구를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청구는 고객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수박 기획사에게 청구를 할 거고 수박기획사에게 청구를 하면 수박기획사는 이제 보통 저에게 뭐 우리은행으로 돈을 준다더라. 그리고 지금 제가 8월인데 8월에 청구하면 보통 2달 뒤에 주더라. 그래서 이렇게 10월 25일에 돈을 받을 예정이다.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입금 예정월. 이번에도 반드시 이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10월로 입금 예정월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목을 제안한 거를 또 그대로 카피를 해서 제가 여기다가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서가 생성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여기 초안 청구서가 생성이 됐고 이 청구서가 생성이 된 거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적이 40만 원이죠.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벌어들인 돈인데요. 수박기획사에게 그죠? 지금 이게 청구액이 지금 10월에 청구액이어가지고 지금 여기 수입의 예상으로 들어오지 않죠? 제가 이거를 잠깐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저와 비슷한 실수들을 아마 초반에 아주 많이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입금 예정일을 그냥 지금 저기를 보여지기 위해서 8월로 잡아보겠습니다. 8월로 잡고 입금 예정월을 8월로 그러면 이제 전체 청구액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수입액이 방금 바뀌는 걸 보셨죠? 수입액이 예상 40만 원, 210 위안이 1,900원으로 39만 9천 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 새로 추가한 위안화에 대해서 작업도 그리고 청구도 잘 돌아가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오늘 새로운 통화를 추가를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까지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프리어블 C를 사용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기록을 잘 하셔서 이번 달 재무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시면서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면 나는 파운드를 쓰지 않아.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여기에서 속성을 눌러서 보기에서 숨기기를 하시면 돼요. 보기에서 숨기기를 그러니까 삭제를 하셔도 되지만 뭐 또 나중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서 숨기기를 하시면 나중에 언제든지 여기에서 다시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실 수가 있으니 숨기기를 하시면 되고 그 다른 수식들을 다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저라면 수식은 건드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아까 전에 그 단가 생성을 하는 카탈로그 그 옵션에서는 빼줄 것 같아요.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만 바꿔주시면 이렇게 넣었다 뺐다. 지금은 잠깐 숨겼다가 나중에 다시 보이게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프리어블의 여러 통화를 반영한
버전을 출시를 했는데요. 1인 사업가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너무나 중요하지만 너무 번거로운 이런 것들을 많이 많이 코리아블 C가 해결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도도두의 두였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